모범택시 시즌3 1회 일본 원정 김도기의 화끈한 참교육 시작. 드디어 기다리던 모범택시 시즌3가 일본의 은밀한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인신매매 현장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의뢰인은 벼랑 끝에 몰린 여고생 윤희서였습니다. 무지개 운수에 걸려온 다급한 SOS 전화를 받은 김도기는 기간제 교사로 위장의 학교에 잠입하고 장성철 대표와 함께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평범해 보이던 모바일 게임 뒤에는 연이율 5000%라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도박 빚을 떠안고 사채업자들의 지독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이선은 결국 한 달만 일본에서 일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악마의 제안을 수락하고 일본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착취하는 악랄한 수법과 무력한 피해자의 현실이 교차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윤희서를 구출하기 위해 무지개 운수팀은 창사 이래 최초로 국경을 넘는 대규모 도쿄 원정 작전을 감행합니다. 작전의 핵심은 안고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유인책에 일부러 걸려들어 스스로 미끼가 되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합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으로 위장한 안고은은 놈들에게 납치되어 윤희서가 갇혀있는 일본의 본거지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김도기와 최주임, 박주임 등 나머지 멤버들도 일본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출 준비에 돌입합니다. 안고은이 억류된 장소를 급습한 김도기는 그곳 벽면에 붙어있는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캐리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놈들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닌 조직적인 거대 인신매매 범죄 집단임을 암시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포가 서린 현장을 목격한 김도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으며 무자비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윤희서의 행방을 찾기 위한 김도기의 부캐 변신은 이번 시즌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지 조직원을 신문에 단서를 확보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일본 양아치, 일명 친삐라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합니다.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와 불량한 태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무장한 김도기는 윤희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의 비밀 기지인 진지로 거침없이 침투합니다. 그곳을 지키던 수많은 야쿠자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제압하는 액션 시퀀스는 1회의 하이라이트이자 카타르시스의 정점이었습니다. 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후 피투성이가 된 조직원에게 태연하게 두목에게 연락하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이제 막 시작된 사이다복 수국의 서막을 알리며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시즌3의 첫 화는 해외 원정 복수라는 확장된 스케일과 여전히 날카로운 사회 비판 메시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대출과 해외 취업을 빙자한 인신매매라는 현실적인 범죄를 다루면서도 무지개 운수팀 특유의 유쾌한 팀워크와 통쾌한 액션을 잃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도기의 화려한 액션은 더욱 정교해졌고 안고은의 과감한 잠입 수사는 캐릭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현지 로케이션이 주는 이국적이고 차가운 느와르적 분위기가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도기가 일본 야쿠자 조직의 보스를 어떻게 참교육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해낼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완벽한 스타트였습니다. 모범택시 시즌3 2회 야쿠자 소굴 접수 김도기의 빅픽처. 지난 회 악랄한 모바일 게임 사채 덫에 걸려 일본으로 팔려간 여고생 윤희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현지로 날아간 무지개 운수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도기는 배후 세력인 야쿠자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찾아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그들의 시선을 끄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먹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부로 단숨에 파고들기 위한 김도기만의 계산된 관계였습니다. 낯선 타국 땅 적들의 본거지 한복판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시즌 1, 2를 거치며 더욱 진화한 갓도기의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수행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이던 인터폴이었습니다. 김도기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인터폴의 잠입 경찰이 임무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무지개 운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제동을 겁니다.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인터폴과
지금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지개 운수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장면은 드라마가 추구하는 정의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무지개 운수는 거대 담론보다는 눈앞의 사람을 구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택하며 독자적인 작전에 돌입합니다. 김도기의 선택은 이독제독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구식 야쿠자 콘셉트로 위장해 조직 내부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위기에 처한 조직의 수장 마츠다 케이타의 목숨을 구해내며 단숨에 그의 신뢰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보스의 최측근으로 자리잡은 김도기는 그 권력을 이용해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감금되어 있던 유니서를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등을 타고 피해자를 구해 나오는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는 김도기라는 캐릭터가 가진 지략과 대담함을 폭발시키며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모범택시 시즌3 이후에는 확장된 스케일만큼이나 더욱 정교해진 설계와 통쾌한 액션으로 시리즈의 화려한 귀환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인터폴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범죄자 마츠다 케이타의 회수된 재산에서 의뢰비를 챙기는 엔딩은 나쁜 놈, 돈으로 나쁜 놈을 잡는다는 무지개 운수만의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일본이라는 이국적인 배경과 야쿠자라는 거대 악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는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의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지개 운수의 미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입니다. 모범택시3 3회 법의 허점을 노린 악마들. 이번 에피소드는 무지개 운수의 옛 동료였던 오기사가 겪은 처절한 비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 총량제 때문에 면허를 구하기 어려워진 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하겠다는 노블레스 매매 상사를 찾게 됩니다. 대표 차병진은 변호사 합격증을 내세워 신뢰를 샀지만 사실 그는 뺑소니 사망사고로 자격이 박탈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곧 취소될 예정인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오기사에게 팔아넘겼고 결국 오기사는 운행도 못한 채 번호판을 뜯기는 황당한 상황에 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이용해 오기사 명의로 렌트한 외제차의 사고, 수리비 4천만 원까지 덤터기 씌우는 악랄함을 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이 법을 악용하는 전문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삶의 터전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기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법과 절차였습니다. 경찰과 관공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병진이 설계한 계약서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병진은 이 점을 악용해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라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법을 무기로 약자를 유린하는 이 현실적인 공포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선한 이미지였던 윤시흥 배우가 피해자를 조롱하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 장면은 소름 돋는 악역 변신을 알리며 이번 시즌의 메인 빌런으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오기사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김도기는 저들이 절차대로 했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절차대로 해야죠라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는 어리숙해 보이는 부잣집 도련님, 일명 호구 도기로 변장해 노블레스 매매 상사에 잠입합니다. 매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강압적인 계약을 당하려는 찰나 도기는 실수인 척 커피를 쏟아 계약서를 훼손시키며 기지를 발휘해 피해자를 구해냅니다. 이어 현금 다발을 꺼내 보이며 차병진의 탐욕을 자극,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중고차를 구매하며 그들의 먹잇감을 자처합니다.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김도기의 이중적인 연기는 앞으로 펼쳐질 사이다. 복수국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3회의 마지막은 충격적인 위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도기가 구매한 차량이 도로에 나서자마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급발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도기의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의식을 잃은 그가 차병진 일당에게 포위되는 엔딩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회차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동시에 그 답답함을 해소해줄 다크 히어로의 활약을 예고하며 모범택시 시리즈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시윤의 섬뜩한 연기 변신과 이재훈의 능청스러운 부캐 플레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다음 회에 펼쳐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처절한 응징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범 택시3 4회 역대급 침수차 사기 복수극. 지난 회 차병진이 운영하는 노블레스 매매 상사가 판매한 차량의 진실이 밝혀지며 무지개 운수팀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거래한 차량은 단순한 중고차가 아닌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폐차 직전의 3단계 침수차였습니다. 노블레스는 이 재난 수혜차를 헐값에 매입한 뒤 교묘하게 외관만을 손보아 일반 중고차로 속여 팔아 수백 배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도로 위의 흉기를 소유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행태였습니다. 김도기는 이들의 비열함에 즉각 대응하여 악행의 근원인 폐차장을 급습하고 침수차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말소 처리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징 대행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본격적인 복수 운행에서 김도기는 호구독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중고차 시장에 수상한 큰손으로 위장합니다. 차의 상태나 가격 흥정 없이 현금으로 차량을 대량 매입하고 대형 탁송차까지 동원하는 그의 행보는 차병진 일당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노블레스 조직은 이 큰 거래의 배후를 의심하여 도기를 납치하는 실수를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도기가 의도한 수순이었습니다. 납치된 상황을 역이용한 그는 백대 계약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차병진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안고온 해커가 유포한 무지개 운수 차량 침수 피해설이라는 결정적인 정보가 더해지면서 차병진은 무지개 운수의 택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광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완벽한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계획의 절정은 장성철 대표의 활약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망한 택시회사 사장으로 완벽하게 분장하여 차병진과 차량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태도를 급변시켜 차병진이 피해자들에게 썼던 수법 그대로 5억 원의 잔존 가치 추가금을 요구하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거울 치료를 통해 악당에게 똑같은 수법의 고통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계약 파기를 외치며 난동을 부리던 차병진 일당은 결국 김도기의 현란한 맨손 액션 앞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슈퍼카 카체이식 역시 사실은 차병진 일당을 폐쇄된 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도기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액션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빌런들의 분노와 초조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심리전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수의 대미는 단연코 압권이었습니다. 김도기는 차병진 일당을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던 바로 그 결함 침수차에 가두고 도로로 내보냅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의 기분을 느껴보라는 도기의 명대사는 이 사적 응징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법망을 피해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인들이 결국 자신들이 만든 시한폭탄에 의해 심판받는 결말은 정의는 반드시 구현된다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특히 악셀을 밟고 달려들었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그들의 자업자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쾌하고 명확한 권선징악의 결말 덕분에 모범 택시 시리즈는 매번 높은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